생활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짚어보는 키워드 포착. 오늘도 심유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 다뤄볼까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입니다. 내용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병원과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 갑작스런 두통과 소화불량 등으로 곤란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2012년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를 시작했고, 이후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상비약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2015년 편의점에서 팔린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액은 무려 240억 원으로 산출됐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편법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의점 내 의약품 판매 실태. 자세한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편의점에서 두통약, 소화제 같은 비상약을 판매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시간이나 공휴일에 편의점에 가서 비상약을 사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활 속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음에도 공방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심 기자, 우선 편의점에서는 어떤 약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네,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은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 타이레놀정 500mg, 어린이 타이레놀 현타액 등 1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편의점에서는 딱 그 13개 품목만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예, 안전상비 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는 편의점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 팔 수 있는 의약품 품목을 딱 13개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판매하는 소독약과 소화제, 반창고 등은 의약품이 아니라 의약 외품인 거고요. 아, 그럼 왜 13개 품목만 정해놓은 근거가 뭐 있습니까? 네, 지난 2012년 개정된 약사법 제44조의 2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 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해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상비 의약품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려돼야 할 점은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입니다. 그럼 지금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20개까지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13개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좀 다른 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약 2,000개, 미국은 3만여 개의 상비약을 처방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수가 굉장히 많네요. 우리나라에 비교하면은 상당히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적은 품목만 판매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심 기자, 먼저 편의점에서 어떤 약품이 많이 팔리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2015년 안전상비 의약품 공급액은 총 239억 1천만 원입니다. 그중 해열 진통소염제인 타이레놀의 판매액이 가장 많았는데요. 네. 타이레놀정 500mg의 판매액은 85억 원으로 여기에 160mg과 어린이용 타이레놀 품목까지 더하면 타이레놀 총 판매액은 91억 2,800만 원이나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른들이 두통을 느낄 때 또 아이들이 열이 날 때 쓰는 약이 많이 팔린 셈입니다. 제 생각에는 소화제나 파스도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소화제 중에는 페스탈 골드정과 페스탈 플러스정이 각각 10억 원씩 팔렸고요. 예. 소화제군의 총 공급액은 따라서 37억 원까지 됐습니다. 두 제품만 공급되는 파스류의 경우에는 신신파스 RX가 22억 원, 제일쿨파스가 11억 원으로 총 34억 원 정도의 공급액을 기록했습니다. 네, 판매량이 상당한데요. 왜 우리는 약국에서 안 사고 편의점에서 이렇게 많이 사게 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국에 비해 이용 부담이 없는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약국보다 편의점이 더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 의약품 품목이 더 늘어나게 되면 편의점에서 팔리는 의약품 매출 역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하신 대로 정부 재량으로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약의 품목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복지부는 안전상비 의약품 지정 개수 조정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고려대학교에 발주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초 3년 단위로 지정 개수가 적정한지 등을 체크해 보려 했었는데요. 조금 미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변화는 없고요. 그 품목은 13개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부 재량으로 20개까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왜 늘리지 않는 거죠? 안전상비 의약품 수를 늘린다고 하면 전국 약사들의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앞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공급액이 240억 원에 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건 2015년에 제약사들이 전국 2만 9천여 개 편의점에 공급한 금액입니다. 반면 약 2만 1,000개 약국에서는 10억 2,900만 원 상당의 안전상비 의약품이 공급됐습니다. 따져보면 약국에 공급된 안전상비 의약품의 총액이 편의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죠. 편의점과 약국의 안전상비 의약품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약사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안전상비 의약품 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편의점에서 잔탁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지사제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편의성 증진, 경제 활성화 쪽에 보다 중점을 두는 기획재정부도 안전상비 의약품 개수를 늘리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복지부는 현재까지는 중간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입장이 팽팽하다 보니까 이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약의 개수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이어지는 논쟁 중에 하나가 편의점에서 파는 약이 과연 안전한가 이 문제거든요. 모든 약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전상비약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상비약도 의약품이기 때문에 엄연히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일반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품 부작용 건수가 최근 5년간 1,023건이 집계됐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인 659건은 타이레놀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레놀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 1위인 약입니다. 부작용 사례가 생각보다 많네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른용 두통약, 그러니까 진통제죠. 타이레놀과 어린이용 해열제, 브루펜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타이레놀은 간 손상을 특히 주의해야 하고요. 매우 드물지만 치명적인 피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또 몇 가지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기도 하고요. 또 브루펜은 위장 문제, 신장 문제, 출혈 위험 등이 핵심 문제이고요. 치명적인 피부 알러지가 타이레놀처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약물 상호작용은 좀 더 많은 편이고요. 네, 약을 먹었다고 해서 모두 부작용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하신 내용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살 때는 약사에게 이런 내용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사실 편의점에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 좀 싶잖아요. 편의점에서는 의약품 판매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원래 편의점 업주는 대한약사회에서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동영상 강의를 통한 사이버 교육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한 과목에 1시간씩 4개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뒤 바로 수료증을 출력해서 보건소에 등록하면 끝입니다. 아니, 한 과목에 1시간씩 그냥 동영상만 보면 된다면 너무 간단한데요. 이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약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안전성보다는 편의성만 우선한 것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요. 현장 교육에서조차 4시간 만에 주의사항이 다 전달될지 의문인데 동영상 강의는 어떻겠냐는 거죠. 네, 동영상 강의도 문제지만 우리가 편의점을 가보면 꼭 업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24시간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편의점 업주만 약 판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작 교육이 필요한 아르바이트생은 잦은 근무 시간 교체와 쉽게 일을 그만두는 여건상 일일이 교육을 받기 힘든 상황인데요. 결국 약에 대한 기본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안전상비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약을 판매하려면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현행 약사법상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주가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직원에게도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시켜야 합니다. 일단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1인당 1개 이상 판매할 수는 없고요. 또 판매자 등록증이나 주의사항 안내문, 가격표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반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1년에 3회 이상 보건당국에 적발되면 의약품 판매 등록이 취소되고요. 의약품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되게 됩니다.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서 나름의 강경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 판매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법 행위가 심각한데요. 2014년 대한약사회가 2,895개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벌인 준수사항 실태를 보면요. 73.6%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수업소는 24.6%에 불과합니다. 73.6%면 10곳 중 7곳 이상이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불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상비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바코드로 같은 약품의 중복 계산을 차단해 놓고 있지만요. 여러 번 나눠서 계산하는 편법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일 제품 2개 판매, 구분진열 위반, 판매자 등록증 미개첨, 주의사항 안내문 미개첨, 가격표 미부착, 지정 품목 외 판매, 개봉 판매 순으로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뿐만 아니라 판매 등록 취소까지 당하는 상황이고 또 관리와 점검도 이뤄지고 있을 텐데 계속해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단속하기가 어렵습니까?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약품 판매가 허용된 편의점이 서울만 해도 2만여 곳이 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에게 여러 개의 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따로따로 결제해버리면 그만이고 또 구체적인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단속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또 편의점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요.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판매를 하는 건 좋지만 이 판매를 할 때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거니까요. 편의점에서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또 관리 당국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건데요. 앞으로 판매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로 등록된 사람, 즉 편의점에서는 별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타이레놀과 같은 의약품을 파는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약품을 팔 수 있는 편의점은 건강기능식품도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준다 이 이야기인데 약사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약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등에 이어서 편의점 등에는 규제 해소가 이루어지는 반면 약국에는 규제가 여전한 것은 물론 안전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이 발의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는 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판매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영업신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 보장과 영세 자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입니다. 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편의점에서 판매하게 되면서 약국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또 안정성이 위험하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이미 일부 편의점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이미 취급하고 있습니다. 품목이 많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사실이라서요. 영업신고 완화까지 이루어지면 약국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법의 경우 효능과 효과에 대한 광고 등이 약국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돼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방송이나 판매업소, 편의점 등에서는 다소 느슨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약국 편에 손을 들지 편의점 편에 손을 들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키워드 포착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심 기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2012년 편의점 의약품 판매 시행 당시 정부는 이른바 편의점 약 판매 논리로
의약품 편의성과 접근성 확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 뒷받침 명분은 그에 따른 관리 감독 강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전상비약에 대한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은 높였지만 안전성 확립에 따른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먼저가 아니라 불법 판매와 안전교육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도요. 네, 약국과 편의점 양쪽의 입장과 또 국민의 입장까지 모두 고려한 현명한 결정, 또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키워드 포착은 여기까지입니다. 신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